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누리호 무한한 우주의 꿈과 희망을 펼치다. 자, 어제 들으신 것처럼 통신 이상 확인으로 발사가 연기됐던 누리호 3차 발사, 그 역사적인 순간 오늘 다시 전해드립니다. 자, 지금 현장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잠시 뒤 한 9분쯤 후겠네요. 6시 24분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우주강국 대한민국의 꿈을 안고 하늘 높이 솟아오를 텐데요. 이야, 이게 말이죠. 이거 참 저도 긴장이 너무 됩니다. 예, 진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얼마나 더 긴장을 하시겠습니까? 자, 제 이 넥타이 오늘 제가 좀 날이 날이니만큼 이 누리호 붉은 화염을 확 품으면서 하늘 높이 날아가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빨간색 넥타이를 좀 하고 나와봤는데요. 자, 먼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오현웅 한국항공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교수님. 예, 자, 그리고 이자연 기자 함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교수님. 야, 그 지난 2차 발사 때 그게 11개월 전이었나요? 아, 네. 예, 아마 예. 그 정도로 알고 그때 있습니다. 당시에 교수님이 직접 참여하셨던 팀에서 만든 위성을 그때 누리호 2차 발사 때 탑재를 해서 성공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아, 일단 3차 발사 때는 뭐 이렇게 깊게 관여한 일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진짜 이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음. 일단 발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국가 우주 개발의 일보 전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예.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그 더욱더 우주 분야에 있어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발사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게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그 현장 영상 좀 보여주세요. 예. 아, 그 제가 참 문과 출신이라서 네. 전혀 모릅니다. 네. 저 지금 누리호 지금 발사체에서 막 나오는 저 하얀 그 연기, 이게 뭐죠? 일단 발사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가 있고요. 그 연료를 맹렬하게 태우기 위해서는 산화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산화제가 주로 액체산소가 주입되게 되고 그 액체산소가 주입될 때 대략 한 극저온으로 한 마이너스 180도 정도의 극저온의 액체산소가 주입이 되고 그 과정에서 기화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흰 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저게 뭐 연기가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문제가 아닌 있는 거죠? 건 아닙니다. 예, 네.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이제 결전의 순간입니다. 어제 생긴 이 통신 문제를 진짜 이 관리자들이 밤샘 작업, 제가 알기로는 오늘 새벽 5시까지 밤샘 작업 끝에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말이죠. 이 사흘간 차근차근 발사 준비를 시작한 누리호, 이제 우주를 향할 시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발사를 앞둔 나로 우주센터가 나가 있는 저희 기자 연결을 해보죠. 자, 공대순 기자 나와 있죠? 네. 예, 공대순 기자. 공대순 기자도 우리 사건 반장을 거쳐갔던 또 기자인데. 야, 지금 솔직히 이거 지금 많이 긴장되지 않아요, 혹시? 네,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현장도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본인 말이에요, 본인. 지금 긴장되죠, 많이? 네, 저도 누리호 발사를 현장에서 보는 건 처음이라 사실 많이 긴장되고 누리호가 이제 자동 운용 시스템에 들어가면서 현장에서 들리는 소음도 조금은 들리고 있어서요. 많이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일단 누리호 발사 준비가 다 됐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누리호 5시 40분쯤에 연료와 산화제 충전 마쳤고요. 55분에는 누리호를 발사대에 서 있게 하는 기립장치 높은 채 우주로 갈 준비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19분 지나고 있는데요. 발사 10분 전, 그러니까 조금 전부터 컴퓨터가 운영하는 자동 운영을 시작해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람의 손으로 시스템을 수동으로 끌 수 없는데요. 시스템에 이상이 없다면 발사 4초 전 1단의 엔진이 점화되고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24분 정각에 누리호가 발사됩니다. 자, 공 기자, 어제 생긴 문제,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된 겁니까?
네,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는 밤샘 점검 끝에 오늘 새벽 5시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발사대의 헬륨 저장 탱크와 지상에서 장비를 제어하는 장치 사이에 통신의 이상으로 오류가 생겼던 건데요. 위원회는 연구진들이 프로그램을 수정한 후 6번의 시험을 걸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완전히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누리호가 우주에 가서 할 일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누리호가 이륙한 지 2분 5초 만에 1단이 분리되고요. 4분 30초 후엔 2단까지 완전히 분리됩니다. 핵심은 13분 3초 후 고도 550km 정도에 이뤘을 때 바로 누리호가 싣고 가는 위성을 분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위성들은 20초 간격으로 하나씩 분리되는데요. 8개의 위성이 모두 분리되는 6시 43분 누리호의 비행은 종료되게 됩니다. 누리호가 정확한 궤도에 안착했는지 또 위성들은 제대로 발사됐는지는 오늘 저녁 8시 전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남은 소식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루 우주센터에서 JTBC 공다솜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일단 말이죠. 뭐 이 스튜디오 그림 뭐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실 테니까 계속 현장 영상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자, 보여주세요. 자, 이 기자, 제일 지금 중요한 게 기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모든 준비는 끝났고요. 남은 건 기상 상황인데 기상 조건도 어제처럼 안정적인 상태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날씨로 인한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이고요. 오늘 오후 6시 24분 잠시 뒤에 누리호 발사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누리호에 실린 위성의 상태도 모두 양호합니다. 현재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연구진이 그야말로 밤샘 작업을 통해서 새벽 5시쯤에 반복 시험 6차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설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다른 하드웨어적인 문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딱 진짜 2분 8초 남았습니다. 네. 2분 8. 지금 일단 육안으로 보시기에 지금 누리호의 상태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단 그 10분 자동 운영 모드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발사체를 고정하고 있는 발사 고정 장치가 다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발사체만 기립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발사체 옆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엠비리컬 밸브라고 해서 최종 마지막까지 전력이나 이런 것들 상태를 체크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스탠바이는 모두 완료된 걸로 생각합니다. 저 그러면은 진짜 발사 직전 단계로 가는 그게 언제쯤인가요? 발사 몇 분 전? 그러니까 이제 가령 뭐 지지대나 이런 것들이 다 뭐 해체가 되고 네. 진짜 정말 발사체만 딱 남는 그 시간이 언제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게 아마 발사체에만 기립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하셨죠? 엠비리컬 밸브라고 해가지고요. 저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사체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동 운영 모드로 돌아가기 때문에 발사체 상태를 최종 마지막까지 누리호 점검을 하고. 발사 1분 네. 전입니다. 지금 1분 전이 1분이 됐어요. 남았다는 현장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지금 그 누리호 발사가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누리호 저 발사체에 들어간 부품 개수가 37만 개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 37만 개 부품 중에 단 하나만 이상이 있어도 네,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누리호 발사 30초 발사체 전입니다. 부품뿐만이 아니라 그 37만 개에 이르는 부품 그리고 여러 가지 전자장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굉장히 복잡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고요. 이 프로그램이 하나만 오류만 있더라도 발사에 실패가 될 수 있는 아이고야.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한 20초, 10초. 9, 8, 7, 6, 5, 4, 3, 2, 엔진 점화, 엔진 점화됐습니다. 이륙.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네요. 발사되었습니다. 지면을 힘차게 박차고 나루 우주센터를 진짜 정말 멋있습니다. 장관입니다. 대략 1단에 300톤 추력이 도달을 하게 되면 지상에서 고정하고 있는 아랫단의 하단의 고정 장치가 풀리게 되고요. 그때 맥시멈 추력 상태에서 발사체가 기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엔진이 비행 정상. 힘이 가장 좋은 거겠죠? 네, 1단 엔진이 300톤의 추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75톤의
한 개당 75톤의 4개 엔진을 클러스터링을 해서 300톤의 추력을 내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이 좋아서 그런지 정말 육안으로도 저 엄청난 불꽃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륙한 지 지금 한 1분여가 막 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분 5초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지상 64.5km가 되면 최대 동력 1단이 통과. 분리가 되겠죠. 네. 네, 현재 고흥 하늘도 구름만 지나고 있어서 날씨로 인한 어려움은 없고요. 평균 풍속도 초속 2에서 5m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기상으로 인한 어려움 없고 기상 상황도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1단 분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네. 상황이네요. 2분 5초 후에 아마 1단이 연소가 종료가 되고 1단이 분리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대략 1단이 비행을 하는 건 64km 정도, 64.5km 정도까지 비행을 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1단이 다 연소가 됐기 때문에 더 큰 추력을 얻기 위해서 1단을 분리를 해내고 네. 2단이 점화되는 순서를 갖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도 약간 이제 눈으로 확인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네요. 예. 6시 24분에 발사가 돼서 지금 막 2분을 지났습니다. 이제 곧 1단 분리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확인. 예, 1단 엔진 일단 정지가 분리 확인. 엔진이 정지됐다고 확인, 분리가 네. 됐다는 현장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시간 시퀀스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그 비행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시퀀스상의 시간대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지금 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 판단이 됩니다. 현장에서도 일단 분리가 확인이 됐다라는 지금 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통과. 네. 이제 2단이 연소가 시작을 할 거고요. 예. 일단 2단 분리 4. 전에 3, 2, 엔진 점화. 예, 이건 앞서 이제 발사 당시에 아, 네. 상황을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발사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네, 6시 24분 예정된 시간에 정확하게 발사가 됐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최적의 시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에 이 남쪽을 향해서 쏘면 황혼 여명궤도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오를 수 있는데 이게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태양을 향해서 태양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궤도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도 날씨였는데 날씨도 도와줬고요. 가장 좋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대에 발사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누리호 지금 2단 엔진이 점화가 됐다라는 또 네. 속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일단 페어링, 그러니까 이 위성을 덮고 있는 이 덮개가 그게 먼저죠. 네. 예. 일단 페어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위성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장비가 되겠고요. 이 덮개가 분리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비행을 갖다가 실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현재 고도 100km를 통과했다는 또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는 일단 고도 순조롭게 200km 통과. 예정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단 로켓도 점화가 확인이 됐고 지금은 그 비행 시퀀스 상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200km 고도 통과가 됐다는 또 속보도 지금 막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대략 204km 지점에서 이제 페어링이 분리되기 때문에요. 9, 페어링이 분리됐다라고 하는 신호가 나올 지금 페어링 분리 확인이 됐다는 네. 또 속보가 들어왔네요. 204km 고도 지금 돌파를 했던 모양입니다. 네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258km까지 그러니까 발사 4분 32초 뒤 258km가 되면 2단이 분리가 되죠. 네. 2단이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3단을 점화를 하게 되고요. 이제 3단이 위성들을 싣고 목표 고도인 550km까지 비행을 하게 되고 550km 지점에서 메인 위성을 사출하고 그다음에 작은 큐브 위성들을 순차적으로 20초 간격으로 사출을 하는 것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네. 자, 2단 엔진이 분리가 됐다. 이런 확인이 네. 됐다라는 또 속보도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는군요. 네. 대략적으로 전 시퀀스가 끝나는 게 한 15분, 18분 정도면은 모든 과정이 다 발사체로서의 임무는 종료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발사된 지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300km 지금 고도 지금 통과가 됐다라는 속보가 네. 들어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10, 발사 13분 7, 3초가 지나서 한 550km 정도까지 가면 그때 위성을 사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일단 첫 번째로 그 메인 위성, 주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분리를 하고요. 예, 예. 그 이후로는 이제 7개의 큐브 7, 위성을 20초 간격으로 사출을 할 겁니다. 사, 그래서 메인 위성 같은 경우는 발사체가 진행하는 진행 방향 쪽으로 분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큐브 위성들은 측면으로 사출을 해주는 형태로 운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게 지금 일단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정상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이 지상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 거죠? 그 현장에서는 이제 그 지상 추적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여러 나라의 지상 추적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지상 추적 시스템에서 발사 궤적들을 다 추적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수행 정상. 발사체에 탑재되어 있는 센서로부터의 신호들을 가지고서 지상국에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딱 6분 지났는데 벌써 400km를 통과했어요. 네, 이게 사실 어제 한 차례 미뤄지긴 했지만요. 우주 발사 한 번만에 성공시키는 게 사실 지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도 만에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예.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낸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중력을 거스를 정도로 강력한 엔진 추진력이 필요한 그야말로 거대 발사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품만 37만여 개의 첨단 부품들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자동차의 18.5배, 18배에 해당하는 부품들 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품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한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다른 부품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기술적인 변수 말고도 기상 상황 같은 좀 외부 변수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누리호 이 200톤 중량으로 알고 있는데 네. 세상에 200톤짜리 무게가 나가는 걸 하늘 저 높이 띄우려면은 네. 이게 보통 힘이 필요합니까, 이게? 네, 그래서 1단의 추력이라고 하는 게 300톤을 낼 수 있는 추력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톤의 추력을 낼 수 있는 엔진 4개가 클러스터링을 해서 300톤의 추력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실시간으로 이 장면 함께 보고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너무너무 뭉클하다, 감동적이다 이렇게 소감을 밝혀주고 계시는데, 자, 지금 일단 400km 통과 소식 아까 전해드렸고요. 위성을 이제 보통 그거지 않습니까? 이번 누리호의 목적이 탑재된 위성 8개를 딱 정해진 그 지점에 탁탁탁 배달을 하는 게 이제 미션인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1차하고 2차 발사 때는 발사체의 성능을 검증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1차 때는 더미 위성을 싣고 700km까지 비행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2차 때는 성능 검증 위성이라고 하는 단수단 기능의 위성을 모두 700km까지 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임무를 하는 위성이기 때문에 이 위성을 여명 황혼궤도에 정확하게 550km에서 사출을 해주는 것, 그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누리호 예정대로 6시 24분에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에서 정말 예정대로 발사가 됐습니다. 현재 500km 고도를 통과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분리를 했습니다. 오. 예, 지금 현재 8개의 위성을 투입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사 성공 여부는요, 잠시 뒤인 7시 40분쯤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앞서 조금 전에 500km를 통과했다는 거 보면 곧 이제 네. 마지막 미션도 네, 예, 성공 여부가 이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예. 영상으로 나오고. 아,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교수님? 아마 탑재되어 있는 탑재 카메라로부터 찍은 영상인 것 같고요. 네, 발사체에 탑재되어 있는 탑재 카메라로 찍은 것 같고,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뭔가 페어링이 분리되고 있는. 네네네. 저 자막을 좀 빼주시겠습니까? 그 영상을 좀 제대로 보게.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난번 1차 발사를 실패를 했고 맞습니다. 절반의 성공이긴 하지만 2차 발사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50%의 성공률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실패를 하게 되면 성공률이 33%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66%가 이제 성공률을 가져갈 수 아니, 있고. 상당히 진짜 외국도 보면은 이 실패하는 경우가 일상 다반사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좀 성공률이 높은 편 아닌가요, 지금? 지금 아니, 오늘 성공을 한다면? 네네 맞습니다. 예.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 짧은 기간 그리고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10, 성공적으로 개발을 8,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7,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H2 로켓인가 쏘아 올렸다가 그 실패했단 말이죠. 네, 일본도 이제 H2A라고 하는 로켓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델타 로켓으로부터 대부분 다 받아온 위성이었고요. 받아온 발사체였고요. 예. 그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개발을 했고 개량형으로 H3 로켓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7, 실패를 지금 6. 연속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자, 잠시 후에 일단 그 위성 사출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아직 그 속보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네,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그 성공률이 50%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리호 이렇게 자꾸 쏘는 거, 그러니까 반복 발사 시행하는 이유는 말씀하셨다시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발사 횟수를 늘려서요. 이 누리호가 고객 위성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발사체다라는 점을 국내외에 보여주려는 게 제1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차 발사 때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성공하게 되면 증명을 하게 되겠죠. 한 번 임무에 성공한 발사체가 사실 다음에 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발사체가 그만큼 혹독한 환경에서 운영이 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극단적으로 차갑거나 뜨거운 곳이니까요. 지구와 많이 다릅니다.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에 직면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우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동체 내외부에 작용하는 압력도 갑자기 달라집니다. 이렇게 엄청난 환경 변화가 있는데 이걸 누리호가 잘 견딜 수 있다. 이런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복 발사가 필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정말 장하다. 우리 연구원님들 정말 고생하셨다. 이렇게 지금 감격을 하고 계시는데, 교수님, 제가 진짜 가급적이면 이제 시쳇말로 이제 국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는데, 네. 1톤급 위성을 쏘아 올린 7번째 우주 강국. 이게 지난 2차 발사 때 확인이 됐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3차 발사가 성공을 한다. 자, 3단 엔진 지금 연소가 정지됐다라는 확인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3단이 정상 고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위성들이 목표 궤도에 투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목표 네, 목표 궤도에 궤도 투입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다음부터는 뭘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메인 위성은 사출이 됐고 예. 그 다음 각각의 큐브 위성들이 20초 간격으로 사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큐브 위성들이 사출되는 과정에서 7개의 큐브 위성들이 서로 충돌이 없이 정상 고도에 투입되는 것들이 중요한 발사체의 임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탑재 위성 누리호와 이제 분리가 된 것도 확인이 됐다. 이런 또 속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진짜 교수님, 제가 아까 이제 속보가 와서 말씀 중에 좀 끊었는데 일단 이번 3차 발사가 성공이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좀 설명을 주시죠. 네, 3차 발사 성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성공에 대한 성공률을 66%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6차 발사까지를 통해서 더욱더 성공률을 90%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신뢰도라고 하는 부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발사체 기술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성이 국내 위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위성들을 수주를 해서 발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발사 서비스까지를 하게 되면 어떤 이 발사체로부터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주 탑재 위성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분리에 성공했다라는 속보도 들어오고 있고요. 네. 예, 교수님 일단 현재까지는 예정대로 착착 다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네, 애초 계획돼 있던 발사 시나리오대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예. 잠시 후 자세한 결과는 이제 비행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분석 결과를 아마 브리핑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큐브 위성까지 5차 분리까지가 성공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제가 알기로 이런 위성 이런 발사체, 우주 발사체 이런 시장이 2030년 되면 전 세계적으로 한 60조 원대 시장이 될 거다 많은 예상들이 있던데 이제 정말 선진국들이 정말 과점하고 있던 그 시장에 우리나라도 이제 당당히 들어가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민간주도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화가 되었고요. 이 민간주도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건
우주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네. 우주 가치 증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주가 우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까지 예정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요. 아직 성공 여부를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발표는 7시 40분 조금 뒤에 있을 예정이긴 한데요. 네네. 사실 선진국, 그러니까 우주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도 발사가 연기되는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미국의 아르테미스 1호 같은 경우에도 4차례 연기가 됐습니다. 아하. 하지만 결국 발사가 돼서 목표했던 달 탐사에 성공을 했고요. 그보다 좀 더 앞서서 이 미국의 우주 왕복선입니다. 엔데버호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09년에 발사를 6번이나 연기를 했습니다. 그 끝에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기정통부 항우연 모두 발사 이전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문제점을 미리 발견해서 보완할 기회를 한 차례 얻은 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의 이 발사는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 그 회사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스페이스X. 예, 스페이스X에서도 뭐 이렇게 하나 쏘았다가 그 공중 폭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예. 발사체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그만한 실수도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부품 그리고 그 부품들을 정확하게 컨트롤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잘 맞물려 돌아가야지 성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작은 실수에도 굉장히 큰 실패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일단 위성 7기가 차례대로 분리가 됐고 주 탑재 위성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도 분리에 성공했다는 속보 앞서 전해드렸는데 자 일단 8개의 탑재 위성이 다 분리가 됐고 제 궤도에 안착이 됐다. 그러면은 그걸 확인하고 또 위성과 지금 지상과 뭐 교신이 이루어져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일단 발사체는 이제 그 발사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송 수단이기 때문에 예. 위성을 목표하는 고도, 목표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사출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의 임무는 이제 위성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한 30분 후 정도가 되면 저기 북극에 있는 세종기지를 지날 때 컨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시간 반경이 지나게 되면 그 한반도 상공으로 들어오고 카이스트에 있는 인공위성 연구소에 있는 지상국과 컨택을 하고 그 컨택을 통해서 위성의 지금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교수님 방금 주신 말씀 다시 정리하자면 일단 발사체 임무는 네, 그 위성을 제 궤도에 이렇게 배달을 해 놓느냐. 네, 그게 일단 확인되면 일단 누리호 발사 자체의 성공 여부는 확인이 된다. 네 맞습니다. 예, 위성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는 그 위성 자체의 문제인 것이고. 네, 이후에 위성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예, 위성의 역할인 것이고 일단 오늘 발사체가 발사가 성공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위성을 제 자리에 이렇게 배달을 해 놨느냐 아니냐 이걸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리호 비행이 종료가 됐다라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는데 자 그러면 일단 제 역할을 그러니까 15분 23초까지 비행을 하고 총 비행 18분 58초 마무리를 한 뒤에 일단 제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예. 위성을 초기에 사출할 때 위성의 초기 속도를 부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시간이 정해진 시나리오가 정해진 시퀀스대로 비행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고 7개의 큐브 위성이 정상적으로 사출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약간 좀 섣부를 수도 있는데 네. 이 정도면 지금 성공했다고 봐야 되나요? 1차 발사 때도 여기서 현장에서 지켜봤을 때 거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지막에 그 위성을 갖다 투입하는 속도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실패로 끝난 부분이 있어서요. 아직 그래서 속단은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시나리오 시퀀스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비행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이게 발사체가 공중 폭발할 가능성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발사체 제작에 들어간 예산이 수천억 원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발사체에 탑재된 민간 위성 사업자들의 개발비 수백억 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성공 여부에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이게 너무 진짜 제가 진행하면서도 약간 좀 감정이 이게 올라와서 네. 진짜 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 지금 이 상황을 지상에서 보면서 지금 솔직히
그 어제 통신 이상 때문에 밤샘 작업을 하셨다는데 네. 이 졸리고 말고 할 그럴 시간도 없으시겠어요 지금? 네,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뭐 졸리거나 할 그런 여력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까지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라고 하면 발사체를 개발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안심을 한 상태. 앞으로는 이제 위성을 개발하신 분들이 예. 본인들이 개발한 위성의 그렇죠. 정상 작동 여부에 긴장을 하고 있을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 일단 누리호가 비행이 종료됐고 일단 발사장에서는 통제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지금 자막도 나가고 있는데요. 자, 교수님, 일단 조금 아직은 뭐 속단은 금물이지만 현재 상황까지만 좀 총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속단을 할 수 없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까지 그 시나리오대로의 어떤 비행 이력을 보게 되면 성공적인 비행이 수행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발사가 성공하게 되면 먼저 우리가 성공률을 50%에서 66%로 성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있을 세 차례 추가 발사를 통해서 성공률을 더욱더 올리게 되면 국내에서 개발한 위성들을 굉장히 신뢰도 높은 발사체로 발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3차 발사 같은 경우는 실제 실용 위성을 원하는 고도, 즉 황혼 여명궤도 550km에 투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자, 누리호 비행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이제 곧 이 기자 7시 40분쯤에 이제 뭐 정부에서 공식 뭐 발표가 나오겠죠. 네, 공식적으로 성공 여부는 잠시 뒤인 7시 40분쯤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소식도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게 될 거고요. 앞으로 2027년까지 누리호 발사가 3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1차 발사 때부터 따지면 총 6차례 쏘게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누리호 이렇게 자꾸 쏘는 거 그러니까 반복 발사하는 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50%의 성공률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 성공한다면 66%대까지 올라간다고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발사 때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이거 제가 솔직히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셔도. 그런데 뭐가 됐든 기분 좋은 거는 정말 어떻게 뭐 참 설명이 안 되네. 이게 지금 너무 지금 저도 벅차 올라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일단 발사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종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그 위성에 대한 임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차세대 소형위성 2호라고 하는 게 영상 레이더라고 하는 탑재체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레이더라고 하는 건 레이더를 기반으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예. 우리가 군사 영화에서 보게 되면 레이더에 잡히는 게 전표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표적이 아니고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송신을 하고 그 수신되는 신호의 시간차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수신파를 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영상으로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타겟을 확실하게 식별해낼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영상 레이더 탑재체라고 하는 게 활용도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전파를 기반으로, 즉 레이더를 기반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악천후 조건, 그다음에 주야 간의 관계없이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진짜 제가 너무 지금 감격적인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본 지난 3월에 차세대 주력 로켓 H3 발사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소형 로켓 발사 실패를 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유인 탐사용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발사 4분 만에 폭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런 실패 속에서도 뭔가 이제 교훈을 얻어서 이제 데이터는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와, 그래도 이 진짜 누리호 3차 정말 현재까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속단은 금물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정말 성공적이라는 소식, 정말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자, 오현웅 교수님과는 일단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누리호 3차 발사 중계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저희는 반장픽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